세 개의 문과 하나의 반지. 과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문과 하나의 반지라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영 씨라는 분이 주인공인데요. 남편이 남긴 좀 특별한 반지가 있죠. 그걸 들고 세 자녀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어딘가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선이 꽤 깊습니다. 지영 씨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각 자녀와의 만남에서 뭐가 드러나는지, 또 뭘 느끼는지, 그리고 이 낡아 보이는 반지 하나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걸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성의 성찰,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잘 꾸며진 집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예의 바른 말 같은 거 말이죠. 오늘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족 관계의 진실, 이런 걸 좀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환대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나 형식적인 친절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닐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산 말고 진짜 유산의 의미는 뭘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 속에서도 비슷한 지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지영 씨의 깊은 슬픔과 고독감에서 출발합니다. 남편이 떠난 집이 너무 조용해진 거죠. 늘 있던 소리 다 사라진 공허함. 기침 소리라든가 라디오 소리 좀 키워달라던 잔소리 같은 게 다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의 적막함. 그러다가 문득 남편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오래된 벨벳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선물했던 반지가 들어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어쩌면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이 담긴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손에 쥐고 나서 지영 씨는 다음날 별다른 계획도 없이 그냥 서울행 버스에 올라탑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반지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예쁜 장신구가 아니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연결고리이자 앞으로 만날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영 씨의 서울행은 그냥 단순한 이동을 넘어섭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을 탐색하려는 내면적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집, 번듯한 아파트입니다. 현관문을 딱 여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확 풍겨오고, 집은 아주 넓고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어요. 겉보기엔 완벽한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하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곧이어 하는 말. 오늘 오후에 애들 영어학원 면담이 잡혀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들도 비슷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양복 단추를 잠그고 시계를 보면서 오늘 저녁 회식이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스케줄을 줄줄이 늘어놓죠. 앉으시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환영받는 느낌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건 지영 씨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문틈으로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된 순간입니다. 며느리가 낮게 속삭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셨다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해. 아들은 답합니다. 금방 가실 거야. 오래 안 계셔. 괜히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있어. 그 부담이라는 단어. 아프죠? 그 말이 지영 씨 마음에 무겁게 탁 내려앉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반지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섭니다. 지영 씨는 그 집에서 겉으로 보이는 예의나 물질적 풍요와 실제 속마음 사이의 차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집, 정중한 말투. 그런데 속으로는 지영 씨를 따뜻하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갑자기 닥친 부담스러운 손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꼭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단면 같기도 해요. 다들 너무 바쁘고 모든 게 계획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고 없는 방문, 특히 부모님의 방문이 자녀들에게는 일정의 차질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씁쓸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부담을 줬던 경험,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로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첫째 집에서 서늘한 경험을 하고 지영 씨는 둘째 딸 집으로 갑니다. 딸에게서는 다른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그 집도 역시 밝고 깨끗합니다. 딸은 엄마를 보자마자 반갑게 확 끌어안아줍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딸 역시 손목시계를 흘끗 보더니 저녁 회식, 다음날 일은 워크숍 등 일정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또 비슷한 패턴인가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묻습니다. 엄마, 혹시 근처 이모 댁에 잠깐 가 계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지영 씨는 주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엄마 오셨어. 그래,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 알잖아, 우리 집도 사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듣자 지영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그 부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걸 예감했는지도 모르죠. 첫째 집 때처럼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섭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놀랄 만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바쁘고 어머니의 방문이 자신들의 사정과 계획과는 잘 맞지 않음을 에둘러서 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밝고 친절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건 정중한 거리감. 이게 바로 진정한 환대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환대란 문 열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내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줄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요? 두 자녀의 집에서는 그 마음의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표면적 친절 뒤에 숨어있는 미묘한 거절의 신호들. 그게 지영 씨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보다 더 아픈 바로 그런 정서적 외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 셋째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선 두 집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반지하 방 한 칸짜리 소박한 자취방. 낮은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포근하고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진심으로 반가워합니다. 엄마. 이게 누구야? 엄마다. 어서 와, 어서 와요. 방 한가운데에는 치우지 못한 라면, 그릇이 놓인 작은 교자상이 전부인데 아들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허둥지둥 가방을 받아두고 찬물 한 잔을 권하고 벽장 깊숙이 넣어둔 두툼한 손님용 이불을 꺼내 먼지를 탁탁 털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펴주며 말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누우실래요? 이 평범한 한마디에 지영 씨는 울컥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겁게 짊어지고 다녔던 어머니라는 이름표, 긴장감, 서러움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된다는 따뜻한 허락처럼 들린 거죠. 살아생전 남편이 피곤해 보이는 아내에게 늘 다정하게 건네던 말, 여보 고생했어. 좀 쉬오라는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저녁으로는 아들이 냉장고에 두부와 계란만 넣고 끓여준 소박한 국을 먹는데 그 맛이 앞선 두 집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과는 거리가 먼 뜨겁고 단순하고 정직한 맛이었어요. 바로 그 말 한마디. 누우실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섭니다. 어머니,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여기는 어머니가 마음 놓고 쉬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라는 깊은 정서적 안식, 존재의 수용 메시지니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서 쉬세요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앞선 두 자녀 집에 잘 차려졌지만 앉기 불편했던 소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 진정한 환대는 물질적 풍요나 번듯한 환경,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에게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공간에 있다는 것.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압축되는 순간입니다. 소박함이 오히려 마음의 진실됨을 빛나게 하는 역설이기도 하고요. 밤이 깊어지고 어머니와 아들은 작은 교자상에 마주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영 씨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벨벳 상자를 꺼내 반지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군것질까지 아껴가며 선물했던 소중한 반지. 그리고 사실 이 반지는 그냥 오래된 반지가 아니라 꽤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었다는 사실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도 전합니다.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지는 당신이 직접 보고 결정해. 말만 듣고 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봐. 어떤 마음이 진짜인지. 지영 씨는 그날 하루 겪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향기롭지만 서늘했던 미소, 말끔하게 정돈됐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던 공간들. 그리고 여기 낮은 천장 아래지만 따뜻한 순결과 편안함이 가득한 이 작은 방. 그 모든 걸 생각하고 결심을 굳혀 말합니다. 이 반지는 내가 가져라. 셋째 아들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형이나 누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지영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부자라서 안 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늘 내가 열어준 마음을 봤다.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준 거. 누우실래요? 하고 묻는 내 그 마음 말이다. 다음 날 새벽 지영 씨는 아들과 함께 근처 앤티크 상점을 찾아갑니다. 사실 남편과 미리 반지의 가치를 알아봐 둔 상태였죠. 상점 주인은 그 반지가 조선 중기의 희귀 금세 공품이며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경매에 내놓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며칠 뒤 작은 경매장에 세 자녀와 함께 지영 씨가 섭니다. 그제야 반지의 어마어마한 금전적 가치를 알게 된 첫째와 둘째. 놀람,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 그들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사과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땐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영 씨는 말없이 두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곁에서 셋째 아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지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낙찰됩니다. 지영 씨의 흥미롭고 지혜로운 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상징적인 유산으로서의 반지는 누우실래요라고 물었던 셋째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물질적 가치는 셋째만을 위한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영 씨의 선택은 벌주기가 아니라 더 큰 지혜와 용서의 방식이었어요. 판매 대금의 상당 부분은 셋째 아들이 반지하를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에 보태고 첫째와 둘째의 자녀들 이름으로 장학금 통장을 만듭니다. 남은 금액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즉, 반지를 셋째에게 주기로 한 결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금전적 가치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는 눈 그리고 진정한 환대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한 긍정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숙한 결정입니다. 지영 씨는 각기 다른 내용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건넵니다. 첫째에게는 앞으로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때는 완벽한 준비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이길 바란다. 둘째에게는 거칠애 뿐인 친절과 마음을 여는 환대는 다르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셋째에게는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높은 마음의 천장을 가진 너를 칭찬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 유산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잘 가꾸어 나가라고 격려합니다. 경매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가 판 건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내일을 함께 산 건지도 몰라. 서로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주고 누우실래요? 하고 물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절대 팔지 말자꾸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 평화롭게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켭니다.
그리고 마치 곁에 있는 남편의 목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그래 여보. 나 오늘 아주 잘 쉬었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리적인 문을 여는 건 생각보다 쉽지만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어쩌면 상대에게 먼저 누우실래요? 즉, 당신이 편히 쉴 자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대와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환대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 진짜 행복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연결,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하려는 자발적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지영 씨의 여정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도 마음 한켠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설정해 두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